왕과 구미 이야기 2. 한 5년 전에 나는 녀석을 왕이라 불렀다. 언뜻 생각하면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녀석이란 말은 친근함을 나타낸 말로 상대를 편하게 부르는 것이고 왕은 임금이다. 그런데 감히 어찌 왕을 녀석이라 하겠는가? 왕 아닌 사람은 모두 그를 우러러봐야 한다. 한 나라의 1인자가 왕이므로 그 아닌 사람은 모두 그 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왕을 녀석이라 부른 것이다. 참으로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신하가 나인 것 같다. 왕이 하나였을 때 분명히 나는 왕과 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왕은 왕이고 나는 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어떻게 구성된 관계인지 모르지만 왕의 형제 또는 친족을 많이 만나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올 처음 만난 작은 왕을 보았을 때 그 녀석은 왕이었다. 그날 밤 더 큰 녀석을 만났다. 그도 왕이다. 같은 날 밤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또 다른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모두 작은 용기에 임시로 담았다. 서로 다른 왕은 모두 꼬질꼬질한 몰골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 왕이 터전으로 삼은 땅이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일단 서로 다른 왕들 모두 목욕을 시켰다. 한 마리씩 손바닥에 올려 수돗물을 퍼부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왕이 분명하도다. 그러하기에 저 같은 인간이 우리를 목욕시키지 않느냐? 라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난생 처음 거대한 동물인 내가 목욕을 시키는 것에 만족하여 왕들은 6다리를 오므리고 얌전히 목욕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몸치장이 아주 더러운 왕은 칫솔질로 온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서 그들 모두 한 통에 담았다. 물을 3분의 2쯤 채운 작은 통에서 왕들은 그 다음 날까지 잘 적응하면서 투덜대지 않았다. 무화과. 그대가 감히 우리를 왕이라 부르면서 이렇듯 좁은 물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느냐? 라고 어느 한 왕도 불만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광답다고 나는 생각했다. 왕의 명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그들을 위해 궁전을 만들기로 하고 시장에 갔다. 딱히 그들의 궁전용으로 마땅한 것이 없어 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을 하나 샀다. 사각형으로 된 통 속에 2개의 작은 통을 넣었다. 하나에는 그들이 살던 땅의 흙을 채우고 둥근 통에는 목욕탕을 만들었다. 평민들도 심심하면 놀이를 하듯이 아무리 하늘 아래 1인자라 할지라도 왕도 때론 심심할 것 같아 놀이기구도 만들었다. 죽은 어떤 식물의 뿌리로 구름다리를 만들어 한쪽은 물통에 한 통은 그들이 좋아하는 흙통과 연결했다. 왕들을 위한 궁전을 지은 그날 밤에도 운이 좋아 또 다른 왕을 만났다. 그 왕은 지금껏 만난 놈과 아주 다르게 내게 모습을 드러냈다. 한밤중에 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담요 속에 몸을 숨기고 머리만 빠끔히 내밀고 있었다. 아래 위 눈꺼풀은 사이좋게 달라붙은 상태였다. 소리를 듣고 좀 전에 기차가 지나갈 때 연약 집안이 충격을 받아 천정에 흙이 떨어진 것이다. 생각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무리가 따르지 않았다. 소리도 소리 나름이다. 퉁 하는 소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흙이 떨어지는 퉁 소리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 순간 아래 위 눈꺼풀은 절천지원수인 듯 서로 강력하게 밀치는 것이었다.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곳을 보았다. 거기에 그가 있었다. 아마 9번째 왕일 것이다. 그 이전의 왕의 머릿수를 세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자리에도 못 미치는 왕들을 세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감히 신하인자로서 어찌 외람되게 왕의 대가리를 하나, 둘, 셋 하며 손가락질하며 셀 수 있단 말인가. 2미터 이상에서 뛰어내린 왕은 마치 죽은 것 같았다. 그러잖아도 왕은 죽은 신용을 잘하는데 이 왕은 신용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왕을 손바닥에 올렸다. 9번째 왕은 죽은 게 아니었다. 왕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정도 높이에서 잘못 뛰어내렸건 실수로 낙하했다면 몸은 산산조각이 나거나 뾰족 구두 뒤꿈치에 밟혀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껌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쑥스러워할 것 같아, 왕아. 네 무슨 짓 하다 하늘나라에서 추방됐니? 라고 묻지 않았다. 바로 왕을 목욕탕에 집어넣었다. 처음으로 온몸을 물에 담근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니 즉각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는 놀이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가느다란 구름다리를 9번째 왕이 그다운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유장하게 타고 오르는 것이었다. 몸통보다 작은 구름다리를 움켜잡으려고 6발 중 이동하는 것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모험한 끝에 왕은 구름다리 정상에 올랐다. 거기서 왕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반대편 내리막 구름다리로 내려가 다른 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썩은 등골 암벽으로 건너뛰는 것이다. 9번째 왕은 모험심이 강하여 썩은 암벽을 건너려고 염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더듬이가 달린 긴 주둥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보였다. 이내 왕이 왼쪽 앞다리를 쭉 뻗어 거리를 재더니 반대편 앞다리로 같은 짓을 하는 것이었다. 9번째 왕은 영리하다. 그 상태에서는 암벽으로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몸을 최대한 가까이 이동하는 것이었다. 과정에 왕의 실수가 있었다. 좁은 구름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었다. 무화과. 그대는 나를 돕지 않고 무얼 하느냐? 라고 하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왕아. 닌 좀 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도 살지 않았느냐? 라고 용기를 불러 넣었다. 내뱉지 않은 내 말을 왕이 감지한 듯 보였다. 그리하여 왕은 건너편 썩은 등골 암벽 정상에 올랐다. 포효하듯이 긴 주둥이를 고추 세우고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만족해하는 왕의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2011년 6월 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